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안 사면 평생 전세, 무시무시한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 여당에서 트리플 규제 완화를 암시해서 그와 관련된 소식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를 소개합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전세, 20인의 전문가가 던진 섬뜩한 경고. 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상승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공급 절벽이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좀 부족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공사비가 급등하고 PF 사태 위기가 진행되면서 공급 축소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만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 상승에 전월세로 전이되면서 30, 40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는 거죠. 조선비지에서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0년 부동산 전망을 물어봤더니 모두 다 상승을 전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45%는 내년 서울 아파트가 5%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봤고요. 전문가 55%는 한 1에서 5% 정도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는 결론은 오른다, 이렇게 해석이 나온 거예요. 저도 2026년 부동산 전망 영상에서 올해 이제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부동산은 공급 쇼크 또는 금리 쇼크가 있지 않는 이상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공급 쇼크보다도 오히려 공급 부족 상황이 닥친 상황이고, 또한 금리적인 측면에서도 내년에 또 하반기에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결 또는 동결 이하로 갈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 기사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웠던 게 있었습니다. 자, 내년에 전문가들의 핵심 키워드로 양극화를 제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핵심지는 신고가가 이어지고 비핵심지 약세는 현재처럼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 비싼 아파트면 더 비싸지고 싼 아파트는 지금도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또한 지방 미분양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좀 이제 실제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풍선 효과라고 하시나요? 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 말씀드렸어요. 왜? 유일한 선호주거지고요. 유일한 목돈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를 규제로 막으면 그 돈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게 수요 억제책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자, 6.27 대책 이전에는요, 강남 상구 중심의 30억대 아파트, 40억대 아파트의 초강세였어요. 자, 그리고 6.27 대책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강벨트의 20억대 아파트가 갭투자 수요로 급등을 했죠. 자, 그렇게 규제에 딱 맞는 거, 이제 해당 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가 딱 나오니까 15 대책 이후에는 10억 중후반 아파트의 가격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승이 예전에는 비싼 아파트에서 나타났다면 지금은 중급지 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6.27 대책 이전에 강세를 나타냈었던 30억대, 40억대, 50억대 아파트 지금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이 못 오르고 있습니다. 자, 6.27 대책 이후에 그렇게 가격 못 오르고요. 굉장히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일부에서는 뭐 5억, 6억짜리 낮아진 금매가 압구정동에서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여전히 억 단위 가격이 낮춰진 금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무조건 양극화가 지속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이런 풍선 효과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양극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 10억대 아파트까지 수요가 내려왔다면 여기서 규제가 더 추가되잖아요. 더 낮은 가격대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보면요, 수도권 전체 아파트가 다 올라가요. 자, 그 안으로도 노원구의 막 구축 아파트도 오르고요, 인천 지역 집값도 오르고요, 평택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이런 순환매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상승은요, 비싼 아파트만 오르고 끝난 적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가 추가 규제를 할지 풀지 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황희 의원이 제초한 토지 규제는 땜질식 처방. 자,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비판. 자, 황희 의원이 1월 6일 날 부동산 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를 갖췄다고 합니다. 아니,
그 많은 의원 중에서 한 명이 개별 의견 내는 게 뭐가 문제냐? 자, 이 사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지방선거 기획단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거 선거 공약 아니냐?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황희 의원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 원칙 없는 기조가 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풍선 효과와 좀 다른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대출 규제에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 도시 평균권 기준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기존에 거주, 납세 지역까지 묶는 건 과도한 규제다. 원래 이거는 신도시 지정할 때 이제 활용했던 건데 이걸 왜 지금 서울시 같은 데 쓰냐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인 환수제, 자, 공공기여랑 보유세, 양도세에 이미 과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환수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건축 초과인 환수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이어서 여당 내부에서도 규제 완화가 언급이 됐어요. 12월 1일 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10.15 대책은 임시조치고 토어제는 길게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1월 15일 내외로 해서 추가 공급 대책이 임박했는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이 공급 대책보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거든요. 여기에 각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규제 완화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좀 선거 관련된 인사가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전에 무엇인가 수요 억제책에서 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규제는 쉽게 못 풀 수도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 신호가 필수적이거든요. 자, 어제 목요일 오후 2시에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 보면 서울이 0.18%를 기록했습니다. 0.21에서 오히려 상승률이 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18%는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될 수준이 맞아요. 보통은 0.2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바로 수직적으로 튀어오르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섣불리 규제 완화하기에는 좀 상승률이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1월 공급 대책 후 1개월 정도 추가 감망하면서 이 상승률이 둔화되는 걸 보고 그때 한꺼번에 터뜨릴 가능성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당과 국토부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토어제만 풀면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은 규제가 없으면요 실거주 아파트를 우선시해서 매수를 해요. 자, 근데 627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한도를 줄여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못 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 갭 투자로 증가했다는 거죠. 자, 이 갭 투자가 증가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토어제를 확대 지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토어제만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갭 투자자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토어제를 풀면 안 되고요. 대출 규제 완화까지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면은 비싼 아파트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 때 비싼 아파트만 더 잘 나갔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양자택일이에요. 자, 강남 상구동 고가 아파트만 상승하는 전략을 세울 거냐? 이게 윤석열 정부의 총량 규제 방식이었죠. 그냥 대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DSR 범위 내에서. 자, 근데 대출이 많이 몰리면 어떡한다? 총량 규제로 대출을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금리가 치솟으니까 대출 마음대로 못 받는단 말입니다. 또한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끊어버리다 보니까 대출 매매해도 돼?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다? 핀셋 규제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수도권 아파트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규제 더 하잖아요? 그럼 10억 이하 아파트도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양자택일, 어떤 것을 할 건지는 정책 담당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정책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처럼 수도권 전체적인 순환매가 올지 아니면은 비싼 아파트만 잘 나가고 그 외 아파트가 양극화가 나타날지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규제 나온 거 보면 저희가 다 분석을 해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 8일 멤버십 영상에서 급등한 고가 아파트 매수 기준은 무엇인지 좀 정리를 드렸고요. 23억에서 28억 아파트 추천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가격대의 아파트 어떤 것을 사야 될지 고민되신 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적용 안 되는 알짜 재개발 투자처를 정리드렸습니다. 광명 핵심지에
3, 4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서 소개를 드렸어요.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멤버십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